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 4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공장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제가 3부 마칠 때 돼서 다음 저희들이 컷을 들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 이게 네.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앞에 부평도 있고 이제 창원도 있으니까 앞으로 다 폐쇄하겠다. 이게 교섭용인가요? 협박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언제 발표했느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만 보자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 민심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이어져 온 그 철수설을 본격화한 것이었다. 이 세 가지를 좀 합쳐보면은 좀 전망이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고 정치적 맥락까지 고려된 현실성 있는 철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적 맥락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면은 사실 현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방선거를 따져본다면 매우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냐면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4곳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호남을 아우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곤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GM과 관련돼서 책임론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물론 GM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단순히 몇 개월의 상황이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고려하면 현 정부만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확실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현 정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12년부터지만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건 또 2017년부터라고 봐야 되니까 김준일 팩트체커. 그 GM이야말로 이 방금 우리 하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 6년 전부터 쭉 해왔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온 거 아닌가. 산업은행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 GM의 주식 분포를 보면은 산업은행이 이제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제 부실화돼서 이거를 이제 대우차였죠. 그거를 이제 새로운 물주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떠안으면서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7%면 어쨌든 2대 주주고 굉장히 큰 목소리를 경영의 상태나 이런 적자가 지속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진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요. 산업은행의 얘기는 한국 GM 측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17%나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가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봐야죠. 봐서 그거가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회사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부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분식회계하고 산업은행이 역할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역할을 못한 건 팩트고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문제가 분명히 있고 책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가려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본질적으로 지금 이게 거의 철수를 가정하고 나오는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일대의 철강 산업이 중심이 됐던 곳도 우리나라의 철강 덤핑을 53% 반덤핑 과세를 매기겠다. 지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자동차 산업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작품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선 이유는 충분히 있겠네요. 본인에게는. 13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늘 한국 GM이 그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가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 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허술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산업은행 이야기를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산업은행 돈이면
시중은행에 있는 남의 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산업은행에 있는 돈은 우리 돈이거든요. 그렇죠. 제 돈이기도 하고요. 아, 그럼요. 예.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네. 우리의 돈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예. 산업은행이 부실한 관리 때문에 진짜 GM을 관리가 못했다면 예. 이건 또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그 민주평화당이 아마 산업은행 그 한국 GM 부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거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여당 스스로가 다 지금 이 부분은 팩트체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공장이 4군데가 있는데 네.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군산공장에서는 크루즈와 올란도에서 약간 SUV나 중대형이 나오는데 네. 가동률이 20% 미만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요. 네. 그나마 잘 되는 게 부평공장 1공장이 야베오 트랙스에서 잘 되고 있었고요. 예. 창원에서 스파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 잘 되고 있었고요. 부평 2공장은 말리부, 캡티바에서 요런 차량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가동률이 한 70% 미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 시나리오로 나오는 거는 군산 공장이 닫는 거는 시간 문제다. 예. 20% 가동률 미만이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견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갖는 건 시간 문제였고 네.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은 그걸로 연명하는 척 잠시 하겠지만은 예. 결국은 닫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그 관측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부평 1공장, 2공장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창원 공장은 스파크가 나오고 있고 그건 해외 수출도 경차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지를 할 것이다. 예. 하지만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상하이 GM 중국에 있는 그렇죠. 상하이 GM을 키우고 예. 한국에서는 철수를 할 시나리오가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 민주평화당이 오늘 이 건을 놓고 미국 GM 본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약 1조 7천억 정도 투자하면은 지분 한 5%를 취득을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 그러면 GM 자체가 지금 미국 안에서도 흥할지 망할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노조의 반응은 어떤지 저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단 자료들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카덴 사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했을 때는 매출 대비 제조 원가 문제라든가 5%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한다라든가 글로벌 GM이 한국의 부품은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사가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였습니다. 테난만 사장도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GM 공장 중에 한국이 완전히 고임금 저효율 그런 그 공장으로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간별로 경쟁을 시켜서 고임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인다라든가 철수 끝도 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임금 협상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 임단협에서도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20만 대 그 신차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 대신 우리 노동조합에서 최대한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우리한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또 국가 경쟁 상대가 멕시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 유발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또 모든 노동조합에서 양보를 않는다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은근히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7년 임금 협상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몇 년 힘들더라도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GM이 그동안 군산 공장에 했던 행동으로 봐서는 몇 년 안에 철수는 한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 요청이 부족하다라든가 했을 때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부가 군산 공장과 또 한국 GM을 회생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GM 자본 특성상 투자보다는 이렇게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또 나중에 철수한다는 또 소리를 다시 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경영에 대해 정부나 또 산업은행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과 또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전국 금속노조 한국GM 군산지회 김재홍 지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을 우리는 뭐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모양이네요. 보니까. 근데 한국GM을 한국 정부가 회생시킬 수 있게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GM 자본 특성상 투자보다는 정부의 지원 요청만 하고 나중에 철수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재홍 위원장도 철수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두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노조에서 먼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보완을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정당이나 아니면 국회의 몫이고 사실 네. 노조는 본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먼저 일선에 나서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노조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 것 같아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원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그 정부가 군산 공장을 뭐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게 노력해 줘야 된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만 산업은행도 그렇고 한국수출입은행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일종에 놓고 보면. 왜냐하면 네. 우리가 회생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부가 판단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보고 있는 한국GM의 경영 구조상의 문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주 배당을 받으면서 이자율에 대한 지급률을 미국 GM 본사가 더 많은 이자율을 수취해갈 수 있도록 구조로 만들어 놓고 더 높은 이자율로 받아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이자율 격차가 별로 없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자율을 더 많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1,200억 넘게 돈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1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게 정부에 요청을 했잖아요. 네. 3조 원을 지원해달라고. 네. 이제 알려진 바로는 세제 지원,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 참여가 있고 대출이 아닌 유상증자로 참여를 해달라 정부와 네. 산업은행이 그리고 이제 세제 지원 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세제 지원은 이제 여기를 외국인 투자자 그 공장을 네. 지역으로 하면은 법인세를 뭐 100% 면제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부분을 조금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러면은 공장도 살릴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GM 측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금속노조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그 세제 지원하는 것이 그거를 예. 좀 정부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인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 그럼 군산 공장은 뭐 이렇게 하되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너희의 그 청사진 그 한국GM의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내놔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개별 공장, 개별 생산 라인에 대해서 살리니 마느니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전체 한국 경제의 좀 거시적인 자동차 산업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아까 하원 기자께서 이게 결국은 철수할 시나리오를 깔고서 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10년 전에 그 쌍용차 사태. 예. 또 과거 호주에서 GM이 철수한 사례. 예. 지금 비슷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호주 사례를 좀 말씀을 예. 드릴까요? 호주 예.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부가 지원금을 끊자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 정부도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보수여당 연합을 이끌었던 토니 에버 전 호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예. 당시에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 그 이유가 호주 정부가 2003년도부터 14년까지 12년 동안 네. GM 호주 법인에만 예. 21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2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입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쩔 수 없이 네. 이 호주도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GM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수를 선언했고요. 네. 결국은 호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직원 2,900명 네.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20만 명이 실직했어요. 자, 이것을 감안하고도 호주가 이렇게
결행을 했거든요. 예. 이건 좀 우리 정부가 호주 사례를 좀 봐서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도 특히나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지분을 따져봤을 때는 네. 이 사례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용차 같은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팩트체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안타깝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공급 과잉이에요, 지금. 계속 신흥시장에서는 중국에서도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전통의 메이커들은 계속 조그라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미국 시장의 포드나 GM 뭐 이런 데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으로 보면은 뭐 다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도 이미 호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도 철수를 하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철수를 해버렸어요. 아예 브랜드 자체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GM 자체가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고요. 예. 한국은 솔직히 그 GM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판의 조리입니다. 예. 한국의 군산 공장은 특히.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요런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GM이 생산 라인을 다 버리고 근데 당장은 못 옮깁니다. 당장 왜냐하면은 예. 잘 팔리는 차들이 수출 잘 되는 차들이 몇 개가 지금 여기 창원하고 부평에 있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버린다라고 마음을 먹을 경우에는 그 생산 라인들을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다 조금씩 옮길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사실 감안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국 GM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실사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일단 정부 관계자가 한국 GM이 국가 경제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한국 GM에 대한 실사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예.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예.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부처가 공감대 형성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좀 뻔한 얘기 같긴 합니다. 좀 뻔한 얘기 같은데요. 어떤 맥락이 또 숨어 있냐면 예. 정부의 또 다른 생각은 예. GM이 바로 발 빼기는 어렵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트랙스나 전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차종이 일단 우리나라에 있고 예. 또 하나는 경소형차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3년에서 4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발 빼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3년에서 4년 뒤에는 뺄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예. 그 시간 동안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창 올림픽에 가보면은 그 수소 전기차 HFCEV라고 해서 하이드로젠 퓨얼 셀 일렉트릭 비클이 버스로 이렇게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 시장은 이제 이런 전기차, 수소차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동차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GM이 과연 이런 재래식 차종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그 미래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런 구식의 기술력 가지고는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면 GM 자체의 존폐의 문제도 개입될 수 있고 그러면 한국 철수는 당연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정치적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줘서 쉽게 빠져나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예,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재편의 상황에서 지금 GM이 우리 네. 정부한테 질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원 받으면은 계속 좀 하는 척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철수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네.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어떤 기조와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또 일부의 어떤 라인의 축소나 폐쇄 네. 이런 거는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 경제나 어떤 네.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 좀 충격 완화할 것인가를 정부가 지금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하은 기자. 쌍용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의 경영 실패에 따른 구조조정 네. 이게 불가피한데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번만큼은 예. 정말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팩트 진검승부 추르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은 기자 두 분과 함께 한국 GM 사태에 대한 시장의 입장, 우리의 입장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